오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승현이와 같이 소다라고 이번 CLPR 24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얘는 이제 딥마인드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 디퓨전 모델을 이미지를 에디팅하거나 이미지를 제너레이팅 하는 거 외적으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안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이런 디퓨전에서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크고 되게 좋은 널리지들이 있을 텐데 걔네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하다가 이 페이퍼를 갖고 오게 되었고, 그리고 보통은 디퓨전 프로세스가 이제 여러 번의 이터레이티브한 스텝을 거쳐가면서 디노이징 해가는 스텝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어떤 로우 디멘저널 피처를 가져오거나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제안을 하고 있는 페이퍼라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모티베이션은 단순히 어떤 리딩을 하는 것보다 라이팅을 하는 게 어렵듯이 이걸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그걸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점에서 이 이미지 신테시스 자체를 굉장히 잘 해내는 디퓨전이 그 이미지에 대한 널리지를 굉장히 잘 갖고 있을 테고, 얘를 활용해서 기존의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쪽에서 굉장히 프리트레이닝을 잘 한 널리지를 가져다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잘 해결을 하는 논문들 해결을 하고 있었던 그런 트렌드에 맞게 이 널리지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모티베이션으로 이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의 목적은 이제 신테시스도 잘 하면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도 디퓨전 모델이 어떻게 잘 적용될 수 있는가를 제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게 실제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얼마나 파워풀하게 작동을 하는지를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목적은 perception이라는 representation learning을 위한 것과 synthesis 두 가지를 다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레이블링 없이 마치 self supervised learning들과 같이 self supervised diffusion 모델이 이 두 가지를 타겟팅해서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를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디퓨전 디코더에 이미지 인코더를 추가하고 그 이미지 인코더가 레이턴트 벡터로 이미지를 매핑하여서 걔가 이제 컨디셔닝으로 활용이 되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구조는 이전 논문들에도 뒤에 렐웍에서도 보여지겠지만 이런 구조는 이전 논문들에서도 많이 채택된 그런 구조일 텐데, 근데 얘는 좀 차이점이 실험적으로 이런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 유용하다라는 그런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의 잘 작동하는 걸 실험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좀 차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여기서 얻은 레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퍼셉션 태스크를 하기에 적절한 인포메이션을 충분히 갖고 있고, 그리고 디스인탱글 되어 있는 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점을 또 역이용해서 이런 synthesized output을 좀 컨트롤하거나 어트리뷰트를 매니퓰레이트를 훨씬 잘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뒷부분 실험에서는 이런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기법들과 비교를 해서 리니어 프로브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특정 뷰에서 본 애들을 넣었을 때 노벨 뷰에 대한 컨디션을 넣어줘서 노벨 뷰 제너레이션도 얼마나 좀 잘 되는지,
조금 오래됐지만 너프 베이스드 논문들과도 비교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트리뷰트 매니플레이션이 이 피처 자체가 굉장히 디스인탱글 되어 있는 피처를 학습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면서 어트리뷰트 매니플레이션이 잘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그 메인 피규어 첫 페이지에 있는 건데 이런 어트리뷰트 매니플레이션을 잘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related works를 보면 얘는 이 논문이 가장 좀 아키텍처적으로는 노벨티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이제 디퓨전 오토 인코더라고 CVPR 22년도에 꽤나 오라를 받으면서 임팩트 있었던 논문인 것 같은데 얘와 거의 비슷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통과시킨 인코더를 하나 붙이고 기존의 디퓨전 모델에다가 인코더가 내뱉은 레이턴트 벡터를 컨디셔닝을 줘서 리컨스트럭션을 하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구조입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학습을 시킴으로써 여기서 이제 어떤 이미지에 대한 레이턴트 G 벡터를 얻을 수 있고 그 벡터들 간의 인터폴레이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어트리뷰트에 해당하는 레이턴트 벡터들을 쭉 얻을 수 있으니까 걔를 가지고 해당 어트리뷰트의 특성이 더 강해지거나 낮아지거나 하는 식으로 G를 좀 매니플레이션 하면서 그 최종 아웃풋의 어트리뷰트를 매니플레이션 하는 그런 방향을 제시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준 이 인코더 통해서 레이턴트 벡터 나오고 얘를 이용해서 디퓨전 모델이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구조를 가져오고 있고 근데 여기서는 이 레프레젠테이션 자체가 어떤 퍼셉션 태스크를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진 않고 대체로 이제 신테시스를 얼마나 잘 하는지 이런 얼마나 더 잘 되는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는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페이퍼와 가장 큰 차이는 본 페이퍼는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배우기 위해서 여기 인코더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아웃풋으로 내고자 하는 이미지와 같은 이미지 여기선 같은 이미지를 사용해서 리컨스트럭션 하는 식으로 학습을 시키고 있는데 오늘 페이퍼에서는 뭐 심CLR이나 바이올 같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메소드들에서는 이제 여러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인베리언트하게 피처를 배우도록 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어그멘티드 뷰를 활용을 해서 전부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고 좀 태스크 자체의 목적이 퍼셉션에도 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페이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디퓨전을 가지고 이 안에 있는 레이턴트들이 얼마나 유용한 레프레젠테이션인지를 좀 제시를 하고 있는 논문인데 얘는 작년 ICCB 논문이고 여기서는 예시를 봤을 때 이제 인코더 디코더가 있으면 여기 뭐 노이즈드 이미지가 있으면 여러 타임 스텝에 거쳐서 이제 노이즈를 프리딕션 할 텐데요. 근데 이때 그 인코더에서 내뱉는 여러 레이어들에서 내뱉는 어떤 그 픽셀이 좀 픽셀 레벨까지는 아니지만 더 로우 레졸루션 갖는 어떤 피처들이 있을 텐데 그런 애들을 쭉 뽑아서 바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하고 뭐 리니어 프로빙 하거나 아니면 클래시파이어 붙여서 파인 튜닝을 함으로써 이런 사이파나 타이니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퍼포먼스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측정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작년 ICC
위에서 이런 논문이 나왔고, 여기서는 구조적으로는 프리트레인드 디퓨전 모델을 그냥 바로 사용을 하였고, 리니어 프로빙을 위해서는 디퓨전 모델을 전혀 튜닝하진 않았고, 파인 튜닝하기 위해서는 이 인코더 부분을 조금 튜닝하긴 했는데, 어쨌든 전혀 튜닝을 하지 않은 그런 이런 로우 레졸루션의 그런 피처들만을 가지고 바로 어떤 퍼셉션 태스크를 위한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을 보여준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 본 논문과는 좀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이 논문은 이제 처음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서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좀 굉장히 꽤나 컴패러블한 성능이 나온 첫 번째 그런 제시한 방법이다라는 점에서 컨트리뷰션을 인정받아서 작년에 페이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렐웍이고 이제 본 페이퍼로 들어갈 텐데요. 그러기에 앞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 디퓨전 모델 보면은 프리리미너리로 보면 포워드 스텝에서는 노이즈를 애드하고 이제 백워드 스텝에서는 디노이징을 해가면서 그 노이즈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식으로 학습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매 스텝에서 유넷 구조의 디코더를 거치게 되는데 이 유넷 구조의 디코더가 EM 플러스 1개의 액티베이션 레이어를 갖고 있고 이 매 액티베이션 레이어에 이제 컨디셔닝을 레이턴트 벡터 G가 주는 형식으로 본 메소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뷰는 보면 앞에서 그 디퓨전 오토 인코더랑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왼쪽 아래에 보이는 아키텍처가 전부이고 여기서 보면 얘는 지금 타임스텝 T에 대해서만 지금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고 있는데 이제 타임스텝 T에서 디노이징 되어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얘를 디노이즈를 해주게 되면 아웃풋으로 디퓨전 모델이 디노이징을 해주는 과정에서 얘의 인풋 뷰가 인코더로 들어가서 레이턴트 벡터 G로 나오면 얘를 이제 컨디셔닝을 매 레이어에서 해주는 꼴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전부 인코더와 디노이저라고 하는 디코더 모두 다 학습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그 디퓨전 오토 인코더랑은 차이는 앞서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원래의 이미지와 좀 다른 어그멘티드 된 뷰를 넣어서 얘에 대한 레이턴트 벡터가 컨디셔닝에 활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뷰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뷰가 사용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소스 뷰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크롭하거나 아니면 스케일링을 좀 바꿔주거나 아니면 디스토션 주는 어떤 셋이 될 수도 있고 이런 3D 노벨 신테시스 하기 위해서는 한 오브젝트에 대해서 여러 뷰포인트에서 뷰잉을 한 그런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뷰들을 다 넣어줘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이 디노이저가 이 이미지에 대한 디노이징을 해가는 과정에서 결국 이 레이턴트 G를 컨디셔닝해서 활용을 할 텐데 인코더가 이 이미지가 실제로는 다른 이미지, 왜냐면 어그멘티드 된 뷰이기 때문에 다른 이미지라고 할지라도 두 이미지 간의 어떤 커머널리티를 충분히 잘 익스트랙트 함으로써 이 디코더가 디노이징을 해가는 과정에서 좀 유용하게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인코더가 레이턴트 벡터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 G라는 벡터가 충분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갖고 있도록 학습이 되는 구조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레이어 모듈레이션은 이 레이턴트가 있으면 여기서 이게 2048 디멘전이 될 텐데
앞서서 이 디코더 유닛 자체가 EM 플러스 1개의 액티베이션 레이어를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EM 플러스 1개에 대해서 다 서브 파트로 디바이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 파트로 이제 레이턴트 벡터를 서로 다 쪼개서 각각의 파트의 컨디셔닝을 담당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레이턴트 G가 다 똑같이 활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각각 다른 파트에 활용이 되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인 그 이유는, 이게 유닛 구조다 보니까 각각의 그리드가 책임지고 있는 그 필드가 다르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레졸루션에 대해서 컨디셔닝을 잘 해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서브 파트로 디바이딩을 해주고 서로 공유하지 않는 구조로 모듈레이션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컨디셔닝 자체는 뭐 크로스 어텐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컨캐트네이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액티베이션 그룹 노멀라이제이션 한 다음에 이 G라는 디바이딩 된 각각의 G라는 레이턴트 벡터를 이제 리니어 프로젝션 레이어에 태워서 이제 GSGB로 이제 스케일링 바이어싱 하는 값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얘를 이제 그룹 노멀라이즈드 된 액티베이션 값에다가 이제 스케일링이랑 바이어싱을 해줘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컨디셔닝은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뭐 크로스 업텐션에 대한 어블레이션도 뒷부분에서 실험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네, 이 메소드의 아키텍처는 이게 전부이고요. 그리고 샘플링은 이게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처럼 컨디셔널한 게 샘플링 하는 것과 언컨디셔널하게 샘플링 하는 것 두 가지를 다 이제 만든 다음에 그 차이를 가지고 샘플링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Z는 레이턴트 벡터 Z에 대해서는 랜덤하게 마스킹 아웃을 해서 랜덤한 파트는 이제 0으로 컨디셔닝이 되도록 이제 학습을 진행을 마치 드롭아웃으로 학습을 하듯이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0벡터를 넣었을 때도 언컨디셔널한 그 아웃풋이 잘 만들어지도록 진행을 해서 샘플링 할 때는 이 차이를 샘플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노벨 뷰 제너레이션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냥 여기에 따로 섹션이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뷰즈라는 거는 이 인풋 뷰가 아웃풋 뷰와 다른 걸 얘기를 하고, 이 인풋 뷰는 굉장히 다양한 인풋 뷰가 될 수 있는데, 보통 뭐 랜드 어그먼트에 있는 어그멘테이션들 다 있을 수 있고 뭐 디스토션 있을 수 있고 이런 3D에 대한 뷰가 다양한 게 있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런 카메라 뷰 포인트에 대한 게 다른 애들을 넣어주게 되면 이 디노이저 자체가 이제 노벨 뷰 신테시스를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고, 그 노벨 뷰 신테시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얘는 이제 타임스텝 T와 그리고 이 레이턴트 G에 대해서만 컨디셔닝이 돼서 디노이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뷰인 포인트에 대한 뷰 디렉션에 대한 그 컨디셔닝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인풋 뷰가 갖고 있는,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크롭이 다른 파트에 있는 이미지인데, 만약에 노벨 뷰 신테시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뷰에서 보이는 이 시계가 들어간다 하면, 뭐 정면에서 보이는 시계를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여기 레이턴트 G 뿐만 아니라 뷰잉 오리진과 디렉션 OD 값을 포지셔널 인코딩해서 컨캐테이네이트 해줘가지고 만들어주는 식으로 트레이닝을 했다라고, 그 노벨 제너레이션에서는 그런 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레이 포지션 오리진과 디렉션 이 두 가지를
컨캐티네이트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G라는 벡터를 스케일링 앤 바이어싱만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크로스 어텐션으로 이 G 벡터가 어떤 레이턴트 디멘전 갖고 있을 텐데 걔와 액티베이션 간의 크로스 어텐션으로 다 피처를 컨디셔닝 해주는 게 훨씬 잘 작동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좀 트레이닝 디테일인데요. 이런 노이즈 같은 경우는 너무 작은 노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 태스크가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컨디셔닝에 활용되는 레이턴트 G가 큰 인포메이션이 없더라도 충분히 너무 쉬워지는 태스크가 돼서 인코더가 더 잘 레이턴트 벡터 G를 학습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너무 노이즈가 커지게 되면 그 레이턴트 G가 그러니까 신테시스를 위한 인포메이션만 많이 담도록 픽셀 레벨 디테일만 많이 담도록 학습이 되는 점에서 중간 정도의 미디엄 노이즈가 가장 잘 작동했다라고 얘기를 얘는 실험적으로 하고 있고 실험이 이렇게 나와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것 같고 여기에서는 이제 원래 이런 빨간 색깔의 코사인 스케줄을 사용했다면 그걸 인버전해서 인버티드 된 노이즈 스케줄을 활용을 해서 어, 학습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 인코더를 학습시킬 때는 인코더가 훨씬 더 빠르게 레이턴트 벡터를 잘 만들어내도록 어댑테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러닝 레이스를 훨씬 더 큰 러닝 레이스를 활용을 했다고 하고 인코더 자체는 레즈넷을 활용한 것으로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 메소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 질문 몇 가지 있는데, 그 전장에서 노벨 뷰 신테시스 부분에서 이 크로스 어텐션을 하는 게 포지셔널 인코딩 부분을 더 잘 보도록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랑 별개로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네, 포지셔널 인코딩을 더 잘 보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다른 그 태스크를 풀 때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안 하는 이유가 있나 궁금했는데, 혹시 뭐 의견 있으신가요? 아, 어, 저도 승현이랑 얘기했을 때 그냥 크로스 어텐션이 당연히 더 잘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음, 생각을 하기로는 이제 3D, 이 노벨 뷰 신테시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파트가 이 아웃풋 뷰에서 해당하는 그 파트가 딱딱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잘 어텐드 되는 게 더 잘 작동을 했었던 것 같고 이런 어그멘테이션 된 부분들에서는 인코더 자체가 이런 로케이션 어웨어한 파트가 살아있다라기보다는 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좀 시멘틱한 정보가 살아있어서 크로스 어텐션보다는 스케일링 바이어싱이 좀 더 잘 작동했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 페이퍼에서 막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진 않고 그냥 그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미지 크롭도 마찬가지로 그 카메라 뷰포인트처럼 그 위치 정보가 있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위치 정보가 아예 없으면은 자유도가 되게 높잖아요. 어디든 생성 가능한 거니까. 근데 얘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미지 크롭이 이 이미지 얘기하는 거죠? 네, 네네.
아, 그러니까 어디를 크롭했는지 그 정보가 있으면 더 리컨스트럭션 하기 좋을 텐데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아웃풋을 뭐 어디를 만들 건지라던가. 아, 그것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미지 크롭을 활용을 한 그런 방향 자체가, 그러니까 그 노벨뷰 신테시스는 이런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노벨뷰 신테시스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려고 했고, 그 노벨뷰에 대한 신테시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 포지션이 무조건 필요했던 것 같고, 여기서 네네. 활용하는 크롭핑을 해서 학습에 활용을 하는 거는 이 이미지를 잘 만들어내는 걸 좀 목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그 하나의 어그멘테이션으로 활용이 됐고 그냥 레프레젠테이션이 잘 만들어진다라는 점에서 그 크로핑이 활용한 거라서 그러니까 어떤 파트를 잘 어떤 크로핑을 하든지 이쪽 크로핑 한 데에서 잘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딱 굉장히 그건 스페시픽한 태스크가 되는 거잖아요. 신테시스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네, 네. 부분에서 그냥 뭐 거기까지는 실험을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노베브 신테시스에서 그런 포지셔널 인코딩 했던 게 더 필요한 것랑 비슷한 맥락으로 아마 어떤 위치에 무엇인가가 필요하면 그런 식으로 컨디셔닝 추가로 주는 거는 충분히 그 신테시스를 위해서는 더 좋은, 제너레이션을 위해서는 더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비슷한 질문인데 여기 그 노벨뷰 신테시스 할 때는 크로스 어텐션을 이용하고 그냥 다른 거 할 때는 그냥 컨캣 같은 걸 쓰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건가? 아, 다른 거 할 때는 크로스 어텐션 안 하고 그냥 레이턴트 있으면 아, 더해주는 식으로. 스케일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 스케일링만. 네네. 음, 아, 오케이. 그 다음에 레이어 모듈링? 레이어 모듈레이팅? 네. 그 그림을 보면은 앞에, 여기 맨 오른쪽에 보면은 G1이 디노이저의 맨 왼쪽인 거지. G1이 그, 맨 왼쪽 그림에 디노이저라고 돼 있는 부분에 맨 왼쪽에 매핑되는 게 G1 아닌가? 그다음에 어, GM 플러스 1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고. 아, 이게, 그러니까 GM 플러스 1이 그 바깥쪽이고, 어? G1이 이제 가운데가, 가운데? 네네. 아, G1이 가운데고, GM 플러스 1이 맨 왼쪽이다. 네. 어, 이게 왜냐면 이거는 되게, 어쨌든, 기노이징 할 때 이제 레졸루션 조금씩 작아지면서 이미지에 네? 대한 되게 앱스트랙트한 정보는 어쨌든 계속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네? 이제 코드나 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잘 살아 있을 텐데 컬러나 텍스처들은 다 뭉개질 테니까 이거는 이제 엑스터널 레이어에서 뭐 담당하고 여기서는 뭐 포즈 스트럭처 아, 여기 써 있구나. 엑스터널 레이어랑 인터널 레이어가 이렇게 써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네네 그런 아, 예, 식으로 예. 엑스터널 레이어,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럼 모듈레이션을 한 거는 그냥 그림을 보면은 그냥 코사인을 약간 포지셔널 엔코딩처럼 집어넣는 거 같은데? 모듈레이션을 그냥 이걸 곱해가지고 하는 거 같은데? 어, G1에다가는 예를 들어 G1에다가는 이거를 더해줄 때 뭐 사인 펑션을 그 느린 사인 펑션을 곱해주고 뭐 이런 거 같은데 아, 맞나요? 저는 이야기로 약간 이쪽 정보가 로우 프리퀀시 정보를 갖고 있고 이쪽 정보가 좀 하이 프리퀀시 정보 갖고 있어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것 같고 그냥 이 G1부터 GM 플러스 1이 이걸 컨디셔닝 하는 방법은 모두가 다 똑같이 이제 리니어 프로젝션 해서 걔네를 네? 그냥 스케일링 바이어싱을 각각의 액티베이션에다가 이제 취해주는 걸로 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이 피규어에서 이런 코사인 값 자체는 이 집값에 무언가 코사인에 무언가를 해주는 건 아니고, 이 예? 정보가 좀 뭐 하이 프리퀀시 정보인지 그런 거를 나타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AM, FM 뭐 이런 거 할 때 모듈레이션은 예를 들어 AM이면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고, FM은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인데,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오리지널 시그널을 가지고 사인 웨이브를 바꾸는 거를 보통 모듈레이션이라고 하거든. 아, 네네. 어, 아, 그러니까 Z1을 가지고 이 사인 웨이브의 뭐 매그니튜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하는 거가 아닌가? 아, 근데 그게 그 여기서 그런 뭐 모듈레이팅을 하는 그 식 자체는 그냥 액티베이션을 그룹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리니어 프로젝션 한 뭐 스케일링 바이어싱만 이제 해준다라고 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딱히 안 되어 있고 저는 오히려 레이어 모듈레이션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활용된 게 이게 모듈화가 이제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음, Z가 여러 파트로 그러니까 다 이 각각의 레졸루션에 해당하는 액티베이션들을 다 이제 스케일링 바이어싱 하는 각각 책임지고 있는 애들이 다 모듈화가 되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했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실제 그러면 그냥 러닝 되는 게, 배워지는 게 어떤 거지? 아까 그 식에서? 식에서 모듈레이, 배워지는 거는 전부 다 학습이 되긴 하는데요. 여기서 네? 디노이저라고 하는 유넷도 학습되고 이거는 이제 보통 디퓨전 모델에서 학습하는 거 다 학습되고 아니. 모듈레이션 하는 펑션에서. 아 여기 그거는 그냥 디터미니스틱한 펑션인 것 같은데? 그룹 노멀라이제이션, 어, 네네 예. 그룹 노멀라이제이션 여기서는 이제 리니어 프로젝션 레이어가 학습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GSGB는 그냥 Z의 리니어 프로젝션인데 그 특정 모듈에서만 인풋을 받는 건가? 전체에서 다 받는 건 아니고. 아 네네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레이턴트 G가 다 있으면 그 중에 네? 리니어 프로젝션 태운 다음에 특정 파트에서만 받아서 그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모듈레이션 하고 있어요. 네, 알겠어요. 네. 저도 레이어 모듈레이션 관련해서 질문 간단한 거 하나 있는데요. 그 레이어 모듈레이션이 이제 G1이랑 GM 플러스 1이랑 있는데 G1이 이제 뭐 포스처나 이런 거를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뭐 GM 플러스 1이 컬러나 텍스처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이거는 실험적으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근거 같은 게 있나요? 아, 얘는 어 그냥 써는 그냥 이렇게 좀 네, 실험적으로는 보여주고 있지 않고 이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아, 실제로 뒤에 실험 부분에서도 그 셀렉티브 모디피케이션이 가능하다라고 말은 하는데 저렇게 피겨에 그려진 것처럼 그 Z1이 포진 스트럭처 담당하고 ZM 플러스 1이 컬러 앤 텍스처 담당하고 이렇게 저런 거를 딱 보여주는 실험이나 그 퀄리터티브 리절트 같은 거는 딱히 없습니다. 아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소드 혹시 추가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있는데, 그 Related Works에서 소개했던 ICCB 논문이랑, 그리고 이 논문이랑 둘 다 목적으로 하는 게 기존의 그 SSL 같은 데에서는
뭐 심클리어 같은 거는 어그멘테이션 한 다음에 매칭을 시켜서 학습을 하는데 그냥 그거랑 다른 패러다임이 존재한다를 보이는 거죠. 음, 네, 둘 다 좀 그거랑 다른 패러다임으로 이런 디퓨전 자체를 셀숲의 그런 레프레젠테이션 파워 얻는데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고, 네, ICCB 이 논문은 오라를 받긴 했는데 굉장히 나이브하게 그냥 여기 있는 걸 다 가져다가 했을 때 뭐 이 정도 성능 나온다였는데, 근데 이미지넷에서는 또 성능이 엄청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고, 이제 본 논문에서는 좀 더 뭐 인코더 넣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어그멘티드 뷰가 좀 필수적으로 여기서도 보통 셀습에서 하듯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연구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실험 부분은 승현이가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화면 슬라이드 보이시나요? 아직은 안 보이는데 지금 이제 보여요. 아, 네. 그러면 실험 부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그 앞서 자연 누나가 말해준 것처럼 크게 리니어 프로브 클래시피케이션, 비주얼 신세시스, 그리고 디스인탱글먼트랑 컨트롤러빌리티 관련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표가 이 페이퍼에서 진행한 데이터셋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에서 실험을 했고, 그리고 그 서플먼터리 매테리얼에도 뭐 하이퍼 파라미터라던가 아니면 데이터셋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매트릭들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기술을 해놔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서플먼터리 매테리얼도 같이 이제 보시면서 따라가시면은 잘 더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리니어 프로 클래시피케이션 먼저 보면 이미지넷이랑 셀레베이 데이터셋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왼쪽이 이미지넷 그리고 오른쪽이 셀레베이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discriminative approach랑 generative approach 그리고 diffusion based approach 이렇게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했고 discriminative approach 같은 거는 이제 심CLR, 바이올, 뭐 다이노 같은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랑 그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들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아키텍처들에 대해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어프로치로 이제 묶어 주었고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어프로치 같은 거는 마스크드 옥토 인코더나 아니면 이미지 GPT 같은 이런 생성 태스크를 통해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하는 애들을 이제 주로 묶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별표 해놓은 거는 그 소다 아키텍처에서 그 앞에 레지넷으로 되어 있는 인코더 뒤에 그 디노이저 부분, 디코더 부분은 이제 리니어 프로빙에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별표를 달아놨고요. 그리고 결과를 보시면 그 제너레이티브 어프로치랑 일단 먼저 비교를 하는데 그 대부분의 제너레이티브 어프로치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랑 비교해서도 큰 폭으로 성능 향상을 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어프로치들이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그 메인스트림이고 성능도 훨씬 좋은 애들인데 걔네들과의 갭도 많이 줄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셀레베이 부분으로 가서 언급하는 부분은 이제 클립 엠베딩 활용해서 그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하는 애들, 예를 들어 뭐 달리 2나 그런 애들 같은 애들이랑 비교해서도 이제 소타 리절트를 달성했다라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타반 크랍 슬립 이거는 크랍하고 슬립만 이용한 거, 어그멘테이션에 이용한 거겠지? 아, 네, 맞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릴 건데 원래 이제
그 왼쪽에 기존 그냥 탑원에서는 렌더 어그먼트를 디폴트로 사용을 했는데 탑원 크롭 플립 같은 경우는 그냥 라이트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하면서 크롭핑이랑 플리핑만 어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트레이닝한 거를 이제 또 추가로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어프로치 같은 경우들은 74.2, 뭐 77.4 막 이랬다가 라이트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하고 했을 때는 성능 저하가 굉장히 크게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안하는 소다 같은 경우는 72.2에서 69.1로 한 3.1 정도만 저하되는 거를 확인을 하면서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도 비교적 굉장히 로버스트한 아키텍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안하는 메인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인 노벨 뷰 신세시스를 이제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로 했을 때의 그 성능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도 17.12% 포인트 정도 증가한다라고 하면서 노벨 뷰 신세시스가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로 굉장히 효과적인 오브젝티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제안하는 여러 트레이닝 디테일들, 뭐 보틀렉 피처를 보틀렉 레이턴트 벡터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듈레이션 기법 그리고 인버티드 노이즈 스케줄링 기법 등등도 이렇게 어블레이션 식으로 진행을 해주면서 그 성능 향상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겨 6의 왼쪽 그림 같은 거는 이제 노벨 신세시스 트레이닝을 해줄 때 소스 뷰와 타겟 뷰에 대한 어그멘테이션을 좀 다르게 줘가면서 그것들을 비교를 해준 그래프이고요. 그래서 여기 초록색이 소스 앤 타겟 부분인데 이게 가장 많이 그 탑원 어큐러시를 그 제일 높게 달성을 했고 그리고 소스 타겟을 갖게 해줬을 때가 가장 낮았다 이런 식으로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롭 플리핑으로 파란색 부분을 보시면 그렇게 성능 저하가 크지 않았다라는 것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에 이 컴패리즌 GSO 요 부분은 조금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 하나 다른 거 있는데 그 네. 데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어프로치랑 다 맞춘 건가요? 그 트레이닝 데이터, 아, 네네. 프리 트레이닝 데이터 말씀하시는 네, 네. 아 프리 트레이닝 뭔가 부분 아닐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막상 성능 보니까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해서 스와브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맞춘 게 아니겠죠? 그 프리 트레이닝 데이터는 맞춘 게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누가 더 큰지 이런 거 혹시 알 수 있나요? 그 부분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건 네,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인지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네, 나중에 체크해서 다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실험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비주얼 신세시스 부분이고 여기에서는 이미지 리컨스트럭션 그리고 노벨 신세시스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리컨스트럭션 같은 거를 먼저 보면 이건 이제 인풋 뷰로 들어간 게 그대로 이제 나와야 되는 리컨스트럭션 태스크인데 그 달리 그리고 VQ 간 이 얘네들하고 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게 이제 구별지어서 언급하는 부분이 달리나 VQ 간 같은 애들은 이제 discrete representation을 사용을 하는 코드북 representation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discrete representation을 사용을 하는 아키텍처고 그리고 소다로 여기서 제안한 아키텍처는 continuous representation이다. 그러면서 이제 레이턴트 디멘션 같은 것도 비교를 해주면서 디스크리트 레프레젠테이션의 경우 지금 2048 레이턴트 디멘션인 소다보다 굉장히 많은 그 디멘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디멘션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PSNR, 뭐 SSIM, LPIPS 같은 것들 모두 그 더 향상되는 성능을 보여주면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레이턴트 벡터이고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를 학습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벨 뷰 신세시스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1 싱글 뷰에서 9뷰까지
이제 늘려가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 테이블 3 같은 거는 싱글 뷰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피겨 5 같은 거는 이제 투 뷰를 했을 때의 퀄리터티브 리절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뷰, 이 테이블 3을 먼저 보면 그 지오메트리 어웨어 어프로치로는 너프 베이스드 모델을 이렇게 2개 정도로만 비교를 해주고 있고, 픽셀 너프, 너프 VA로 막 완전 최근 거는 아니고 싱글 뷰 신시시스 태스크를 푼 모델 중에서도 비교적 좀 초창기 모델들이긴 한데, 그래도 얘네들이랑도 같이 비교를 해주고 있고, 얘네들과 비교해서도 그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뭐 완전 최근 모델들이랑 비교를 하면 좀 뒤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컴피티티브한 리절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스 뷰, 노벨 뷰 이렇게 투 뷰 세팅에서 퀄리터티브 리절트를 봐도 어, 납득할 만한 리절트를 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건 이제 싱글 뷰부터 나인 뷰까지 늘려가면서 PSNR, SSIM, LPIPS, FID 스코어를 이제 쉐이프넷 데이터셋과 윗줄은 쉐이프넷, 아랫줄은 GSO 데이터셋에서 한 건데, 두 데이터셋 모두 이제 PSNR 부분을 보면 픽셀 너프가 빨간색이고 소다가 파란색인데, PSNR 같은 경우는 소스 뷰를 늘렸을 때 그 픽셀 너프보다 PSNR 수치는 좀 뒤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나머지 SSIM이나 특히 LPIPS, FID 같은 부분에서는 픽셀 너프보다 크게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PSNR 같은 수치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 제너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소다 아키텍처가 좀 확률적인 부분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픽셀너프 같은 완전 지오메트리 어웨어한 어프로치보다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 LPIPS FID 같은 그런 피처 단에서의 유사성이나 아니면 샤프니스 같은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에서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인탱글먼트랑 컨트롤러빌리티 부분 관련해서는 먼저 크게 레이턴트 인터폴레이션, 그리고 어트리뷰트 매니퓰레이션, 그리고 레이어 모듈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레이턴트 인터폴레이션 부분은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앞에서 초반 부분에 그 보여줬던 피겨에서처럼 그 왼쪽 이미지, 오른쪽 이미지 X1, X2가 있고, 그 두 개를 인코딩 시켜서 나온 각각의 레이턴트 벡터 G에 대해서 이제 인터폴레이션 시켜가지고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변화시켰을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트리뷰트를 통틀어서 스무스하게 베리에이션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 아랫줄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 자연 누나랑 이걸 봤을 때는 좀 그림을 잘못 넣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서플멘터리 매테리얼 부분에 이제 이 레이턴트 인터폴레이션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를 생각을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만약에 X1 이미지가 왼쪽과 같은 꽃이고 X2 이미지가 오른쪽과 같은 아예 다른 그런 오리나 이런 거라면, 그 중간 어느 지점에서는 이런 배경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좀 급격하게 변화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꽃의 노란색 같은 부분은 여기로 넘어오면서 좀 그래도 노란색이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래서 여기가 조금 어색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 스무드하게 베리에이션이 일어난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 매니퓰레이션 부분은 크게 슈퍼바이즈드 방식과 언슈퍼바이즈드 방식 두 가지로 이제 하고 있는데, 슈퍼바이즈드 방식은 어떤 거냐면 그 리니어 프로브의 웨이트 매트릭스 부분을 이제 뭐 셀레베이 데이터셋이나 그런 것과 같은 GT 어트리뷰트가 있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 GT 어트리뷰트의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아예 그냥 학습을 해주는 방식이고요.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은 그런 GT 어트리뷰트가 없는 데이터셋일 경우에 PCA 디컴포지션을 활용해서 이제 그 어트리뷰트 매니퓰레이션을 진행을 해줬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 n개의 이미지가 있다고 치면 걔네들에 대해서 이제 인코더를 태워서 n개의 레이턴트 벡터 g를 그 얻고 걔네들에 대해서 이제 PCA 디컴포지션을 해주고 그렇게 돼서 얻은 레이턴트 디렉션 S에 대해서 그 기존의 그 레이턴트 벡터에서 이 디렉션 방향으로 인터폴레이션을 해주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언슈퍼바이즈드 스타일로도 그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피겨 4 같은 경우가 언슈퍼바이즈드 스타일로 레이턴트 벡터 부분을 컨트롤 해준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게 강조하는 게 이 그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은 GT 어트리뷰트가 전혀 없이 이미지로만 이제 학습하였을 때 PCA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레이턴트 디렉션 S를 통해 이제 인터폴레이션 해준 결과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오른쪽 아래 고양이 뭐 여기 고양이 같은 거 뭐 조명 라이팅 같은 팩터라던가 아니면은 그 오른쪽 위에 보면은 뭐 헤드 디렉션이라고 생각이 되고 왼쪽 부분 같은 거는 그 아예 클래스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성공적으로 디스인탱글이 되었고 그리고 미닝풀한 그 어트리뷰트 같은 것들도 의미 있게 디스인탱글 된 채로 학습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레이어 모듈레이션 부분인데 그 아까 원식이 형이 물어봤을 때 말해줬던 것처럼 셀렉티브 모디피케이션이 가능해졌다. 레이어 모듈레이션 기법을 통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그 아까 피겨에서 그 예시로 보여줬던 것처럼 Z1이 어떤 걸 담당하고 ZN 플러스 1이 어떤 걸 담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실험은 딱히 없었고요. 그리고 셀러베이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해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DCI 매트릭이라고 디스인탱글먼트 컴플리트니스 인포머티브니스 매트릭을 여기서 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생소해서 그 이 부분을 가져와 봤는데요. 그 디스인탱글먼트라고 함은 그 인코딩된 ZJ 벡터가 있으면 얘가 GT 어트리뷰트 C에 얼마나 어느 정도 대응되는지 그리고 컴플리트니스 같은 경우는 그 역으로 그 GT 어트리뷰트 C가 얼마나 그 인코딩된 레이턴트 벡터 Z에 의해서 잘 포착이 되고 그 학습이 되는지 그리고 인포머티브니스 같은 경우는 그 인코딩된 레이턴트 벡터 Z로부터 GT 어트리뷰트 C를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매트릭스, DCI 매트릭을 통해서 이 피처 디스인탱글먼트, 어트리뷰트 컨트롤러빌리티 부분을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테이블 4 같은 게 그 DCI 어널리시스를 이 데이터셋 5개에 대해서 해준 부분이고요. 요 매트릭들을 보면 그 여기서 제안한 소다가 그 레이어 모듈레이션이 없어도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그 다른 모델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레이어 모듈레이션을 추가했을 때 아주 큰 폭으로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러베이에서도 그 성능 비교를 해주고 있고 여기에서는 베리에이셔널 어프로치, 어드버서리얼 어프로치 그리고 디퓨전 베이스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묶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레이턴트 디멘션 측면에서나 아니면 다른 그 리컨스트럭션 태스크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PSNR, SSIM, FID, LPIPS 이런 부분들에서도 이 DCI 매트릭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매트릭인 F1 이 모두 통틀어서 다 뭐 제일 좋은 성능이나 아니면은 컴피티티브한 성능을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주장하는 보틀렉 피처를 통해서 그런 다운스트림 태스크, 퍼셉션, 신세시스뿐만 아니라 퍼셉션 태스크까지 잘 아우를 수 있는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했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 부분은 여기까지고 이거 말고도 굉장히 실험 부분을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서플멘터리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올린 것들도 많이 재하고 올린 것들이어서. 네, 그래서 실험 부분은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냥 코멘트긴 한데 그 이런 거 제너러티브 모델을 이용해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원래 그 머신러닝에서는 지양하는 그런 거거든. 원래 컨셉이 머신러닝 기본이 그 각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지 않는다는 그런, 그러니까 심플한 거 이용할 수 있으면 심플한 거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다는 컨셉인데, 이거는 거의 반대되는 거 같아가지고 어쨌든 어, 일단 코멘트.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약간 궁금했던 게 뭐 학습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어그멘테이션을 좀 덜 써가지고 또 데이터 에피션트 하다던가 아니면 네. 속도가 좀 더 뭐 빠른다던가 이런 장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 단계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 그런 게 있을까 좀 고민이 되었고요. 그리고 실험 듣다 보니까 또 생각도 드는 거는 이런 노벨 뷰 신테시스 같은 거는 제너레이션 태스크를 위해서 제너레이션 태스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또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하는 게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음, 그, 어, 그런 데이터 이피션트한 부분이 뭔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 뭐, 레프레젠테이션을 배우는 데 있어서 데이터 이피션트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진 않은데, 근데 이렇게 레이턴트 벡터로 컨디셔닝해서 함으로써 이 논문에는 없지만 그 전에 이제 디퓨전 오토인코더 그 페이퍼에는 이런 레이턴트 벡터 컨디션드로 제너레이션 함으로써 훨씬 빠르게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를 그 스텝마다 보여줘서 어, 훨씬 적은 스텝을 가지고 더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레이턴트 벡터 자체를 좀 얻게 되면 걔를 가지고 그 중간에 어떤 인터플레이션이나 그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음, 이게 그런 다른 디스크리미네이티 방법론 대비해서 레이턴트 벡터가 조금 더 해석 가능하고 그래서 디센탱글도 잘 되어 있고 뭐 이런 장점도 있는 거죠. 아, 네네. 네, 네, 디센탱글먼트 잘 되는 부분이 다른 뭐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쪽에서 막 잘 보여주고 있진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네, 네. 유의미한 것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